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단 한 번 내 모든 것을 내던져도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거울 속에 깊어진 주름을 매만지며 지난 세월을 추억하는 중년이 된 우리에게도 가슴이 터질 듯 뜨거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의 가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풍화를 견뎌낸 한 남자의 지독한 순애보이자 운명의 가혹한 장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열정의 춤꾼 구준엽과 대만의 가슴 속에 영원한 첫사랑으로 남은 서희원. 두 사람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998년 아시아는 온통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파도의 중심에는 구준엽과 강원래, 두 남자로 이루어진 팀 클론이 있었습니다. 민머리의 구릿빛 근육질 몸매, 그리고 무대를 부술 듯한 폭발적인 에너지는 대만 열도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대만의 톱 가수 소혜륜의 콘서트 현장, 게스트로 무대에 선 구준엽은 수만 명의 관객 중 오직 한 사람만을 발견합니다. 바로 신예 스타로 주목받던 서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 구준엽의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구준엽은 관객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맑고도 단단한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호감이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를 뒤흔들 지진의 전조현상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언어의 장벽도 국경의 거리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빠르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서희원은 자신의 발목에 구준엽의 성 9구자를 문신으로 새길 만큼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구준엽 역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발까지 써가며 변장을 하고 대만을 오갔습니다. 오직 그녀를 단 몇 시간이라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의 연예계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고 한류의 키트를 잡아가던 클론에게 열애는 팀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고 소속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30살 청년 구준엽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팀 동료와 스태프들의 미래를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묻고 책임감을 선택할 것인가. 서희원은 그를 위해 기꺼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려 했지만 정작 구준엽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대중의 몰매를 맞고 상처 입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겁한 악역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훗날 눈물을 흘리며 회상했습니다.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 그때의 나는 너무나 용기가 없었고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이별뿐이라고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별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구준엽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고 서희원은 생방송 도중 그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터져나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구준엽은 한국으로 돌아와 무대 위에서 춤을 췄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대만 어디쯤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구준엽은 2000년 11월에 발생한 멤버 강원래의 불의의 교통사고를 겪으며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클론은 끝났다고 말하며 구준엽에게 홀로 서기를 권유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혼자 박수받는 무대 대신 친구의 휠체어를 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자리를 내려놓고 DJ 쿠라는 이름으로 밑바닥 클럽 공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왕년의 스타가 클럽에서 음악이나 틀고 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그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단둘이 식사하며 보내는 고독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일과 의리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긴 시간 동안 구준엽이 서희원의 전화번호를 단 한 번도 지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희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가을, 이미 결혼했던 서희원이 이혼했다는 언론의 소식을 접한 구준엽은 떨리는 손으로 20년 전에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희원아, 나 준엽이야. 그 한마디에 20년의 세월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23년 전 그대로였고 두 사람은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막힌 상황에서도 영상통화로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결심합니다. 오직 얼굴 한번 다시 보겠다는 일념으로 구준엽은 대만으로 향했고, 격리 기간이 끝난 뒤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것은 20년간 억눌러온 그리움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날이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환희에 찬 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는 사랑의 언약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사랑을 말릴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다시 만나 어렵게 이루어진 사랑인 만큼 서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긴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족과 함께 떠난 일본 여행에서 서희원은 갑작스러운 폐렴 합병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구준엽은 필사적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그녀는 결국 남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 얻은 행복이 단 몇 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희원이 떠난 후 대만 사회는 큰 슬픔에 잠겼고, 구준엽은 아내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기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매일 그녀가 묻혀있는 묘소에 찾아가 그녀와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체중이 줄어들어 헬쑥해진 그의 근황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근육질 몸매의 구준엽이 아닌 초췌한 모습으로 무덤 옆을 지키고 있는 구준엽을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망인도 바랄 것이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로서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서희원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대만을 눈물바다로 만든 서희원 동상 제작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준엽은 동상의 설계부터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진을 펼쳐놓고 그녀의 가장 아름다웠던 미소와 평소 즐겨 입던 옷의 실루엣을 하나하나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동상의 얼굴 부분은 구준엽이 직접 점토를 빚으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아내의 눈매와 입술을 만질 때마다 그는 먼저 떠난 연인을 향한 그리움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마침내 완공된 동상 제막식 날, 구준엽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상을 덮고 있던 천이 내려가고 서희원의 환한 미소가 드러나자 현장에 모인 수천 명의 팬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구준엽은 떨리는 손으로 동상의 발밑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자. 제막식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절친 강원래도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서 축하를 했습니다. 구준엽은 강원래와 함께 즐거운 식사를 했던 때를 떠올리며 희원아, 원래가 왔어. 우리 다시 같이 밥 먹자. 이 말에 강원래와 구준엽은 부둥켜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모든 것 희원이에게. 희원아, 거긴 어떠니? 춥진 않은지, 덥진 않은지. 오빠는 언제나 걱정이다. 아침에 텅 빈 방 침대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면 아직도 현실인지 꿈인지 꿈이길 바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아파온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까? 무얼 만들어야 네가 좋아할까 하면서 음식을 싸들고 진바오산으로 운전해 갈 때면 너의 그리움에 한없이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 오빠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하지만 이것이 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마지막 방법이야. 이해해주길 바란다. 우리 희원이. 희원아, 우리 다음에 만나면 영원히 같이 있자.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죽도록 보고 싶다. 이건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보내는 손편지 내용입니다. 이 절절한 내용에 대만을 비롯해 한국의 모든 그의 팬들은 오열하며 구준엽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추모의 물결 속에서도 추악한 가짜뉴스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일부 몰지각한 매체와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쏟아냈습니다. 구준엽이 서희원의 400억이 넘는 막대한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거나 서희원의 유족들과 재산 분할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준엽이 대만에 머무는 이유가 서희원의 건물 임대료 수익 때문이라는 비열한 비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추측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준엽은 서희원의 유산에 대해 단 1원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이미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재산이 그녀의 자녀들과 본래 가족들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만에 남은 유일한 이유는 아내와 함께 거닐던 거리의 공기, 그녀의 온기가 남은 집,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세운 동상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준엽은 매일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내의 동상을 찾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동상의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대만 하늘이 얼마나 맑았는지,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 어디에 피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고요한지 말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현지 주민들에게 포착되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짜뉴스의 자극적인 제목보다 더 힘이 센 것은 한 남자가 보여주는 침묵의 진심이었습니다. 구준엽의 건강을 걱정한 친구 강원래는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 편히 쉬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구준엽은 친구의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야 나는 희원이와 약속했어. 내가 그녀의 목까지 이 세상을 다 눈에 담고 가겠다고. 그녀가 사랑했던 이 땅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이 말에 강원래 역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남자의 우정과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은 세월의 파도를 넘어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준엽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통해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 무엇인지 목격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며 상실의 고통조차 삶의 아름다운 무늬로 받아들이는 숭고한 과정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치고 진실이 외면받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가치는 결국 사랑입니다. 억측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아내의 동상 곁을 지키는 구준엽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된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으며 시간의 풍화 속에서도 더욱 단단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떤 번호가 남아있습니까?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혹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눌러보고 싶은 그 마음의 번호 말입니다. 구준엽이 20년을 간직했던 그 번호처럼 여러분의 진심도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쑥스럽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구준엽과 서희원, 두 사람이 남긴 이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